감축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본사를 옮기고 오프라인 매장들은 그래서 지금 올해 화두는 생존 모드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진짜 완벽하게 동의하는 게 처음에 이제 이마트의 가장 큰 패착을 자, 이번 주제는 CJ 대한통운이 2025년부터 주 7일 배송, 거의 이제 363일 배송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쿠팡과 라이벌전이다 이게 아니라 관련된 네이버, 이마트 기업들하고 우호적으로 하면서 이 물동량도 늘리고 사업 규모도 좀 많이 키울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네이버 얘기도 좀 나올 것 같고 이마트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올해 7월 달에 제가 자료를 쓰면서 네. 할인점의 인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전체 할인점 시장이 최소 20%는 점포 사이트를 폐점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서에 적어놨거든요. 우리나라 할인점 개수가 한 500여 개 정도 되는데 이마트가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라고 하는 거는 거의 30개 정도. 근데 이게 고정비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계산 안 하고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만 추정을 해서 20%한 거기 때문에 20%도 상당히 뭐 극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보통 표현을 했는데 결국 이마트가 실제로 올해 1월 달에 상봉점 폐점을 시작으로 사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가양점도 뭐 이건 다시 뭐 세일즈 앤 리스백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점포를 폐점을 하면서 점포수 자체를 좀 속도 조절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상봉점 폐점에 의미 있었던 거는 처음으로 기존에 운영했던 점포를 아예 운영을 안 한다라는 형태가 된 거죠. 근데 그 전까지 하고 이 상봉점 폐점의 의미를 보면 그 전에는 어쨌든 이 자산을 이제 매각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재임차로 들어간다든지 한마디로 영업망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금성 자산 자체를 확보하기 위한 재무적 관점에서 했다면 상봉점 폐점은 사실은 시장 여력이 축소되는 것을 인정을 해서 오히려 더 이상 영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자가점포를 폐점하는 과정에서 활용처 자체가 예전에는 매각을 했으면 됐는데 활용처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CJ하고 이제 이마트 신세계그룹은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가장 크게 밝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했던 물류 자체를 우리는 그냥 CJ 대한통운이 전적으로 위탁하는 3PL 형태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3PL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마트 물건이 다른 셀러들의 물건하고 같이 공급될 수 있는 사업 구조 자체를 용인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20%의 점포를 저는 폐점하게 되면 사실은 이 점포에 따른 활용 가치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게 됐어요. 매각도 안 되고 여기에 뭐 용도 변경이 돼서 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점포들이 CJ 대한통운하고의 뭔가 협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점 물류센터로 뭐 재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봤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네오물류센터가 CJ 쪽에서 위탁을 한다 만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한마디로 본인들이 1,20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자동화 물류센터 만들어서 엄청나게 PR을 했던 점포 자체를 넘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은 물류센터가 온라인 유통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환하는데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국내 택배사 1위 대한통운한테 같이 손을 맞잡고 하겠다라는 거를 밝힌 거라서 사실은 약간의 대한통운하고의 협업 관계에서의 의미 자체는 상당히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물류센터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도 정확히 지금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물류센터 업계에 있다가 보다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자동화 센터를 제일 잘 만든 게 어디야라고 물어보면은 저도 물론 그 경험이 있지만 항상 네오센터라고 얘기를 해요. 네오센터, 특히 2호센터, 3호센터. 네오센터가 이마트에서 쓱닷컴 센터로 넘어갔는데 김포에 보면은 두 군데 센터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센터가 같이 붙어 있는데 그 두 센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설비 1,500억, 건축비 1,500억, 3,000억 들어갔거든요. 거기다가 또 1호 센터가 보정동에 있는데 보정동에도 한 1,000억 이상이 들어갔고 또 오포에 있어요. 경기도 오포 보면은 광주 오포에 거기에 1,000억짜리 또 센터가 또 하나 오픈 대기 중에 있어요. 5,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그게 쓱닷컴에 중추가 되고 있었던 그런 센터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쓱닷컴이 그 센터를 매물로 내놓고 이제 운영을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아예 매각까지도 고려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살짝 힘을 좀 푸는 모습도 있는 거는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G마켓 같은 경우에다 그쪽에다가 책임을 좀 주고 G마켓에다가는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쓱닷컴은 이제 뭐 신선이라든지 프리미엄 쪽으로 그렇게 해서 약간 힘을 빼는 모습이긴 한데 현명한 선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 군데 센터, 오픈은 아직 오픈을 안 했으니까 그 세 개의 자동화 센터가
하루에 보통 뭐 10,000개, 25,000개, 35,000개니까 6만 건 정도의 주문을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동률이라 그러는데 6만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센터가 지금 주문 들어오는 거는 한 70%에서 80%도 안 들어오거든요. 뭐 한 5만 건, 4만 건으로 계속 주문이 떨어지다 보니까 ROI, 즉 적자가 계속 심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쓱닷컴 5천억 적자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물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간 나왔던 부분이 지금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마트 자체 물량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다. 국내 넘버원이기도 하고 이 이마트라는 엄청난 브랜드도 갖고 있고 새벽 배송도 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브랜드 가치와 그런 상품으로도 고객들을 유입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미 7년, 8년이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에 물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7만 건에서 8만 건, 9만 건으로 올라가서 계속 배송 속도도 높이고 배송비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오픈할 때하고 지금하고 오히려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고요. 그걸 갖다가 대한통운이 들어감으로써 이제는 쓱닷컴 물량뿐이 아니라 이마트 물량뿐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가 만약에 그 CJ 온해 서비스 센터로 바뀐다 그러면은 뭐 어디서 주문하든지 티몬에서 주문하든지 아니 티몬 유메포에서 주문하든지 다 그런 옛날 그런 업체도 있게 11번가에서 주문하든지 뭐 어디서 주문하더라도 차관에 거기 센터에 있는 물건들은 어쨌든지 지마켓 물량, 이마트 물량, 뭐 11번가 물량 다 같이 합배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통운이 운영이 됐을 때는 그런 물량을 확보하거나 물류비를 낮추는 데는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고정 비용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갔었는데 그런 비용이 좀 해소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만 기존에는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쓱닷컴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도 하고 또 이런 뭐 상품 차별화, 고객 서비스 차별화 했었는데 그건 또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물류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시 낮추고 생존 모드로 돌아갔다. 뭐 이마트뿐이 아니라 롯데도 마찬가지고 홈플러스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축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본사를 옮기고 오프라인 매장들은 그래서 지금 올해 화두는 생존 모드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진짜 완벽하게 동의하는 게 처음에 이제 이마트의 가장 큰 패착을 저 PP센터로 봤거든요. 왜냐면 지마켓하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을 때 제가 어떤 모델을 썼냐면 결국은 본인들의 제품하고 이제 웹셀러들의 제품을 풀필먼트 형태로 묶음 배송 형태로 라스트 마일이 단일 경로로 가야 되는 구조가 되는데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이마트를 되게 그러니까 안 좋게 보고서를 쓸 때도 쓰기는 써봐요. 왜냐면 알아야 되니까. 근데 썼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말씀하셨던 대로 탑차가 차지되는데 하루에 7번 배송을 하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 단지. 근데 저희가 잘 보시면 뭐 약간 주의 깊게 보시면 대한통운은 특정 시간대 와가지고 모든 엘리베이터에 아파트를 다 뿌려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하나의 사이트 지역의 최종 목적지의 라스트 마일은 한 번이라는 거죠. 근데 이마트는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구조인데 이게 또 하나 아이러였던 게 네오물류센터 물건하고 PP에 있는 물건 하면 2번이 와요.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의 식품 부분도 그런데 지마켓하고 이거 자체를 커버를 하려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PP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인건비 구조를 더 헤비하게 가져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 PP센터 비중 자체를 구조적으로 늘려놨던 게 이마트의 별도 부분에서의 상품 마진율도 많이 훼손시켰던 이유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점포 자체 PP를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놨고 위탁 물류를 아예 CJ 쪽에 맡기다 보니까 그 PP센터라고 운영됐던 이마트의 점포 그 안에서는 폐점 대상되는 점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점포 자체가 그냥 다른 개발 용도로 매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MFC 형태의 물류센터로 전환되지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저도 뭐 그 부분 의견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PP센터 근데 이제 뭐 용어부터 설명드리면은 PP센터는 피킹 앤 패킹 센터라고 뭐 여러분들이 주말에 이제 이마트 가시면은 거기 피커들이 뭐 장바구니 담고 카트에다가 물건에서 온라인 주문하는 건데 근거리 배송이라고도 합니다. 그 마트 반경 뭐 한 5km, 10km 뭐 그 정도 거리에서 자차 배송을 갖다 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자동화 센터에서 나가는 거는 네오센터, 3개의 센터에서 나가는 건데 이마트 쓱닷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 3개의 센터에서 보통 하루 8만 건 정도 그리고 이제 맥시멈으로 봤을 때 캐퍼라고 보죠. 그 다음 나머지
점포, 100개 점포에서 1000명의 피커들이 있고 거기서 8만 건이 나가요. 얼핏 생각하면은 100개 점포에서 8만 건, 3개 점포에서 8만 건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여기서 뭐가 하나 숨어있는 패착이 있냐면은 그 3개 점포에 인원이 800명이 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자동화가 들어가면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이걸 못했던 이유가 예전에 그걸 벤치마킹 했을 때 유럽 모델, 오카도 모델 같은 걸 벤치마킹 했거든요. 오카도라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전자상거래 이 신선 전문몰인데 매장 하나도 없이 1년에 3조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 당하는 거는 신선에 대해서 굉장히 전자상거래 이 라스트마일 잘한다는 거였었는데 그 회사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나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당일 배송이 없습니다. 글로벌은 당일 배송이 없어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거의 대부분의 하루 지나서 배송을 해서 한 건에 몰아서 해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들어가는데 남영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기사들이 1, 3, 5회차를 한 번 묶어서 운행을 하고 2, 4, 6회차를 한 번 묶어서 운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송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배송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1회차는 꽉 차서 나옵니다. 1회차는 전날 주문 들어온 것도 있고 하니까 꽉 차서 나오는데 2회차부터 비기 시작해요. 2회차, 3회차가 비어요. 4회차가 약간 차기 시작하다가 5회차, 6회차 또 꽉 차버려요. 마지막에 장바구니, 저녁 창거리 만들어야 되니까. 즉, 6건의 배송 중에서 3번 이상을 비어가고, 한 번에 20건밖에 못 하는데, 20건이 꽉 찹니다. 그것도 한번 나갈 때. 그게 워낙에 배송 라우팅도 넓기도 하고. 그런데 20건도 배송 못하고 한 차가 나갈 때 10건, 12건, 15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그게 이 데미지가 큰 거죠. 물류비 코스트 자체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드랍을 하게 되면은 대한통운에서는 그거를 1, 2, 3, 4, 5, 6차에 안 하겠죠. 그냥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나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당일 배송 한 번, 예길 배송 한 번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분명히 물류 효율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모든 회사들이 신선을 전문적으로 배송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지금 벤치마킹한 모델 자체가 그런 글로벌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대 N방식으로 막 다회차로 배송하는 게 아닌 회사 거를 갖다가 설비를 몇백억, 몇천억 주고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GS 프라임 센터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다 그게 이 비용 부담 때문에 운영을 지금 거의 지금 기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